옛날 아주 먼 옛날 한 지혜로운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이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고 한 청년이 그 지혜를 배우고 성공하고 싶어서 왕 앞에 나갔어요.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임금님이 아주 당돌하게 와서 성공의 비결을 묻는 이 청년이 아주 깨알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견했습니다. 그래, 정말로 성공의 그 비결을 알길 원하느냐? 예, 왕이시여, 알길 원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여봐라, 걔 가서 유리잔 2잔을 가져오더라. 그리고 포도주를 가득 따르거라. 그리고는 이 청년이 이 포도주를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게 하라. 그리고는 무사에게 명합니다. 너는 칼을 빼어들고 만일에 이 청년이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당장 목을 쳐라. 이 청년이 큰일 났어요. 성공의 비결을 알려다가 죽게 됐어요. 이 심각하죠.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2 유리잔을 손에 떨리는 마음으로 쥐고 평소에 다니던 그 거리에 술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디스코텍도 있고 또 주변에 아는 친구들도 있고 뭐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시내를 한 바퀴 했는데 1시간은 걸렸다 하십시다. 자,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드디어는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잘했다 칭찬하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랬느냐? 그 거리에 네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그랬는데 들리지 않았더냐? 노래방 소리에 그 음악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바로 그거다. 집중해라.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투병을 넘어서 치병에 집중해야 돼요. 딴 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고어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쏟으면은 안 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콩밭에 가. 이제 그게 뭐예요? 집중. 이 유리잔을 들면서 마음이 미쓰리에게 가 있고 미쓰김에 가 있고 저 노래방에 가 있으면 흔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뭐 한 거예요? 한 곳에 집중, 정신일도, 하사불성.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그렇지만은 세계적으로 그렇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위기의 시기예요. 그렇죠? 암이라는 이 질병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다 나아가야죠. 그렇죠? 자, 보십시다. 이거 유명한 책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아톰, 아주 원자 작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쓰는데 이 고교 시절에 아주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친구와 휘두른 이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맞았어요. 이 두개골이 30조각 납니다. 걷지도 말하지도 먹지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겠죠.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이 제임스는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은 거예요. 내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할 일이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할 일을 하나 발견하면은 그 하나 할 일을 매일매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요. 자, 매일매일 그의 목표는 1%씩 1%씩 좋아지자. 1%씩만 좋아지자. 6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년이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 6 곱하기 6 해봐요. 그럼 뭐 거의 며칠 될까요? 그 수많은 일 동안 매일매일 반복한 끝에 그는 드디어 미국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됩니다. 굉장하죠? 예. 자신의 작은 습관의 힘이 성공을 알리는 자기 개발 전문가가 되어서 그가 이런 책을 쓰고 강의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과소평가되는 거 여러분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스가랴 그런 말씀,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뭐예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것 작은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우리 전봉수 장로님 아까 오셨다가 자리 좀 비웠네요. 그분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17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감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초음파 검사 해봤는데 바로 목에 뭔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진단을 단국대 병원에서 받았고 2006년에는 드디어 서울 삼육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습니다. 자, 23년 동안 여러분 그 입장의 유명한 포도 아시죠? 바로 그 거봉포도. 자, 스스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두려움을 떨쳐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삶의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2007년 11월의 결심입니다. 목이라서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갑상선암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다. 6일 만에 퇴원도 할 수 있었다. 목에 수술 자국도 남지 않아 억색에 운도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갑상선암 수술은 삶을 많이 변화시켜 놓았다. 생각도 달라졌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삶이 많이 후회되었다. 환갑도 지난 나이, 더 이상 성공을 위해 영달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봉사하는 삶을 살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삶의 터전을 이곳으로 옮깁니다. 에버그린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택은 건강한 삶, 봉사를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변곡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12년간 살아온 지난 세월은 쉬운 삶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약이 따르고 여러 가지 절제와 인내심도 필요했습니다. 뉴스타트 8가지 그 규칙을 충실히 실천했습니다. 질 좋은 영양 섭취, 적당한 운동, 하루 8잔 물 마시기, 적당한 햇빛 쬐이기, 술, 담배, 마약 등 절제하기, 공기 신선한 거 마시기, 휴식 취하기, 믿음의 마음을 갖기 등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 SDA 신앙을 어렸을 때 했지만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면서 그의 8가지 건강 습관. 첫째, 하루 2끼는 현미 채식을 하고 저녁은 과일이나 죽으로 먹기. 여러분, 이게 건강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식전 30분, 식후 2시간 후에 하루 8잔 물 마시기. 여러분, 이 작은 겁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하루 8잔 바로 이 물 마시기입니다. 자, 이 2가지 했습니다. 먹는 거죠, 다?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거. 세 번째, 날마다 2만 보 걷기. 2만 보를 걸으려면 몇 시간 걸어야 됩니까, 보통? 최소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 걸어야 되죠. 그러면서 햇빛 쬐이고 2만 보 걷고 신앙으로 마음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꾸준히 이곳에서의 생활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의 8가지 날마다 병실을 다니면서 그가 뭐예요? 지금 원목실 소속으로 우리 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나도 암 환자였느라. 갑상선 암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포도 농사 지으며 아둥바둥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도 축복으로 여깁니다. 지금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욕심 부리지 않는 지금의 삶이 좋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좋습니다. 비록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며 사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하면서 암 투병자들에게 그가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안 나을 병이 없다. 박수! 예. 갑상선암 수술 후 12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의 아주 단순하지만은 오식 안 하기.
과식 안 하기, 폭식 안 하기, 간식 안 하기, 야식 안 하기, 외식 안 하기, 오식 안 하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과육, 폭간, 단짠야. 과육, 폭간, 단짠야. 따라해요. 과, 육, 폭, 간, 단, 짠, 야. 이게 무슨 말인고? 과식, 육식, 과육, 폭, 간, 단식? 단 음식 피하기. 짠 음식 피하기. 과육, 폭간, 단, 짠, 야. 과육, 폭간, 단, 짜냐. 6가지. 야식 안 하기. 이건 뭐예요? 집중한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나을 병이 없더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하시고 내 생활을 돌아보시고 정말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뉴 스타트해서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자연처럼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라고 하지요. 이 식약처에서 2020년 5년 전입니다. 오메가3의 건강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는 착한 지방이다. 이영돈 PD가 이제 어느 방송에서 착한 음식, 이 착한 말이지 그렇게 또 이제 붙여서 이제 쓰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착한 지방이다. 이게 뭐예요? 불포화 지방이다. 그래서 오메가3의 구성성분이 이겁니다. EPA, 다시 말해서 에이코사펜타이엔산.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힘들게 그냥 간단하게 딱 만들지 않고 어쨌든 EPA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행 원활을 촉진시키면서 중성 지질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EPA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근데 EPA 성분하고 요겁니다. DHA 많이 들어봤죠? 우유 광고에 많이 들어봤죠? 이 DHA는 토코사헥사엔산이라는 것이 뇌신경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분유 속에 DHA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서울우유, 남양우유가 분유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또 망막의 주 성분, 이 두 가지 성분이 합쳐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구성되는 게 오메가3예요. 그래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오메가3는 우리의 체내에서 절대 합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영양소가 꽤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것이 뭐예요? 오메가3 지방산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혈중 중성 지질을 개선해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혈행의 개선을 크게 도와주면, 그러니까 뭐예요? 고혈압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기억력 개선. 그래서 이 오메가3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치매가 잘 옵니다. 중요하죠. 건조한 눈,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머리, 혈액순환, 피 깨끗하게 하는 거 다 뭐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암 투병하면서도 뭐예요? 이 오메가3가 충분히 섭취가 돼야지, 보세요, 탁월한 염증 제거 효과. 여러분, 암 자체가 뭐예요? 상처 자체가 다 뭐예요? 염증을 유발하죠. 염증 수준이 높으면 참 힘들어요. 염증 낮아야 돼요. 염증 제거 효과, 염증 발생을 줄여주고 백혈구 활동력 증가. 자, 백혈구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에 T셀, B셀, NK셀 등등 암세포를 뭐예요? 죽이는, 처리하는 면역력에 관련된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암에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수 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뉴트리언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양학술지입니다. 체내에서 염증 해소 촉진 전달제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하게 된 것을 찾아내요. 이야,
어떻게 학자들이 이런 걸 참 찾아내는지. 세균, 바이러스, 종양을 공격하는 면역세포 수를 증가시키고 혈전 생성을 자극하는 세포 활성도를 저하시킨다. 혈전이 많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그 혈전 생성하는 거 뭐요? 이제 약화시켜줘요. 자, 그래서 이 식약처 2010년에는 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겨울철 차가울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약간 낭만씩 좋게 언급했던 게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이 뭐다 아무나 쭉 소개하면서 바로 이것을 소개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함유되는 게 뭐냐 하면서 등푸른 생선을 많이 권장하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삼성 이제 그 병원의 홈페이지에 제가 좀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그 임상영양팀, 아주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임상영양팀이 서울 삼성병원 그 영양팀입니다. 자, 이들이 덴마크의 한 연구팀 발표 자료를 가지고 쭉쭉쭉쭉 오메가3 지방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덴마크의 연구팀이 에스키모인들의 식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채식을 해요, 못 해요? 과일을 먹어요, 못 먹어요? 곡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그들은 거의 뭘 먹어요? 그 얼음 아래서 잡은 생선들, 그리고 또 이제 사냥해서 잡은 뭐요? 그럼 뭐 그 북극에 사는 뭐 있잖아요, 곰들, 그런 것들.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섭취가 되어지죠. 그런데 고기만 먹고도 심혈관 발병률이 아주 고혈압 환자가 거의 없어요. 중풍병 거의 없어요. 심장사 거의 없어요. 에스키모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덴마크 연구팀이 집중해서 연구하는데, 그들의 주식은 뭐예요? 연어, 물개, 고래고기. 채식 없잖아요. 그렇죠? 뭐 과일도 없고 곡식도 없고. 그런데 이 연어나 물개나 고래고기 속에 뭐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것이 심혈관 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연어나 물개나 고래고기 속에 오메가3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은 온도에 따라서 그 액체, 기체로 변해요. 36.5도, 그 38도, 42도 되게 42도 이상은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6.5도, 40도 이하에서는 고체가 돼요. 이게 포화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물성 이 지방이 다 대부분 포화지방이죠. 그래서 뭐 닭 같은 거, 닭발 같은 거 이렇게 끓여놓으면 말랑말랑한 그 액체다가 식어지면 뭐예요? 딱 굳어지죠. 그래서 콜라겐이 많다나 뭐 그래서 어떤 뭐 권장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포화지방이에요. 근데 불포화지방은 뭐예요?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과 혈압 응고를 억제하면서 이런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에스키모인들이 고혈압 환자,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이 거의 없더라. 이것을 삼성병원 영양팀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식단에 이제 이런 등푸른 생선을 이제 그 식단으로 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관상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이상 지질 혈증을 제거해주고 부정맥까지 제거해 주더라. 그래서 심혈관계혈을 잡으려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를 하자. 이게 서울 삼성병원 임상영양팀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지방의 생성을 저해하고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고,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 중에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이상 지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오메가3 지방을 하루에 4g, 티스푼으로 한 뭐 3분의 1 정도. 그때 지방, 중성지방의 수치가 세상에 25에서 30%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두근두근 빨리 뛰는 심장 구하기 하면서 심장의 근육을 안정화시키는 지방, 오메가3 지방산, 부정맥을 예방하고 생선을 주 1회 섭취하거나 생선기름 보충제를 1일 4.3g 복용한 심근경색 생존자에게서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았다는 연구를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심장 혈관 건강 바로잡게 하면서 관상 심장 질환은 염증 반응으로 혈관벽의 지방이 축적,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현상인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과 혈액 응고를 억제시켜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을 낮춰주면서,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이제 그 연구예요. 자, 그래서 건강한 성인과 관상 심장 질환자들은 이 생선을, 건강한 성인은 일주일에 4토막, 관상 질환 심장 질환자는 일주일에 7토막을 먹도록 권장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쭉 내려가면서 덴마크 연구팀과 삼성 그 병원 영양팀이 주의할 점을 딱 언급합니다. 그 주의할 점이 뭘까요? 이겁니다. 문제는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인 이런 등푸른 생선은 그겁니다. 수은, 이게 뭐예요? 중금속이죠. PCBS, 폴리어마 비페닐류. 이게 다 뭐예요? 비닐. 이제 포장되어서 판매되는 비닐류 있죠. 자, 이런 것들,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이 뭐예요? 소량도 아니고 뭐예요? 등푸른 생선에 과량 함유되어 있다. 암 투병 중인 분들이 요 수은이나 폴리어마 비페닐류나 다이옥신, 이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등푸른 생선을 먹었을 경우에 이런 중금속의 물질과 이 다이옥신 같은 것이 들어가면 뭐요? 암세포가 날개를 칩니다. 활개를 칩니다.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특히 가임기 여성, 임신부, 수유부는 상어, 황새치, 참치 등의 생선을 주 1회 100g 이하로 섭취하고 대신 수은 함량이 적고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충고를 하고 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지방과 마찬가지로 과량 섭취할 때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는 걸 권장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식물성 기름, 맨 밑에 언급되어 있죠. 두 번째 줄. 식물성 기름, 채소, 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쭉 등푸른 생선이 좋다, 연어가 좋다, 뭐 고등어가 좋다 쭉 하다가도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해놓으면서 뭘로 권유를 해요? 가급적이면은 이 식물성 기름, 이런 쪽으로 언급을 쭉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서도 영국 국립보건윤상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요 주위에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되 오메가3 합성물 형태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오메가3 영양제 있죠. 이것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미국 심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권장하는데 보충제 방법은 의사와 상의를 해서 반드시 섭취를 해라. 세계보건기구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허혈성 뇌졸중을 예방해 주 1류의 정유 생선을 권장하되 채식주의가일 경우 알파 레노렌에 함유된 식물을 적절히 권장하기를. 그 뒤에 붙는 그 꼬리표가 뭐예요? 항상 식물성에 붙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런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은 조금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등푸른 생선의 종류에 오메가3 지방산을 연구하면 고등어가 제일 많죠. 그러면 꽁치, 참치, 연어, 멸치 순인데, 자, 이런 것들을 먹어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권장합니다. 아마씨. 이거는 전혀 뭐예요? 중금속이나 폐비닐류나 다이옥신 같은 게 전혀 없지요. 이 아마시의 성분은 멸치의 약 173% 이상,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각종 좋은 영양 성분이 아마시 속에 들어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것들이 이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아마시에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석류보다 아마시유에 약 400배 에스트로겐, 여자에게 좋다고 하죠. 석류, 이런 것들. 고등어는 약 44배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고, 도표로 보면은요, 현미, 감, 도라지, 무, 배추, 사과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있고 아마시가 제일 많습니다. 자, 아마시가 뭡니까? 이게 아마시입니다.
아마씨.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것이 염증 억제, 혈압 응고 억제, 심혈관 질환 발병 억제, 혈액 중성 지방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여성 질환 개선, 안구 건조증 개선, 섬유질 수용성 불용성이 풍부하고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고 그린란 혈관 형성 억제, 그리고 암세포 혈관을 말하는 거죠. 암세포 신생혈관을 방지해주고 암세포 성장 억제, 암세포가 주위 세포에 퍼지는 것까지 방어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아마씨의 오메가3 지방산. 고혈압도 예방하고 심장병도 예방하고 면역 치유력을 증진시키면서 암세포 전이 증식 억제하는 게 아마씨예요. 제가 당직할 때 매점에서 좀 매점을 보잖아요. 아마씨가 얼마더라? 9,000원인가 해요. 갈아드리면 2,000원 플러스. 갈아도 들어봤는데 아주 고소하고 향기롭더라고요. 아마씨가 바로 이겁니다. 자, 아마라는 섬유 작물의 씨앗인데 재배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건강에 좋다는 게 알려졌고 이제 아마씨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아마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1년 초고 메소포타미아지고 먹는 황금이라 그들이 얘기했고 이런 등등의 이집트 의학서는 질병 약제 이제 이것인데 한국 사람이 신토 불이인데 이 멀리서 아마씨를 꼭 들여와서 먹어야 될까? 아니더라고요.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아마씨보다 더 많아요. 들깨.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들깨를 얼마나 많이 섭취해 왔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지역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건강에 꼭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 연어, 꽁치, 올리브유보다 뭐예요? 훨씬 더 이렇게 그래프를 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 지방산을 굳이 찾아 먹지 않아도 그 비싼 아마씨를 굳이 찾아서 먹지 않아도 우리가 먹는 일상 한국의 밥상에 한식의 요리에 여러분 들깨 안 들어가는 요리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고도 자비하시고도 자상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뭐예요? 이 들깨를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신안으로 가봅시다. 제가 신안을 참 좋아하는데 신안에 김우량인가 박우량인가 군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신안 피아노 축제에 가서 이제 좀 참석을 하고 했는데 이제 박우량 교수가 군수가 이제 무대에서 마지막 파이널을 하는데 이제 같이 가서 춤도 추고 했는데 이 신안이 참 좋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안은 먼 바다에 중도라는 이제 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도라는 섬에 이제 한번 가봤는데 참 아주 그냥 우리나라 일반적인 이제 그 섬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안 중도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이 깨어진 그릇이 굉장히 많이 떠내려와요. 그래서 이 신안 중도 사람들은 이것은 뱃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릇으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뱃사람들이 쓰던 물건이므로 뱃사람들의 혼령이 붙어 있다 이 그릇에. 그러므로 만지거나 어떻게 하면은 큰 재앙이 닥친다. 죽든지 죽을 병 걸리든지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바닷가에 널려있는 그 그릇들을 누구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주워주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그릇마다 돌멩이 들어가지고 깨트렸어요. 혼령을 깨트린다. 그게 수백 년 동안에 이제 신안 중도 사람들의 이제 하나의 습관이었죠. 그런데 이 신안 중도의 출신이 목포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사범대를 가고 교사가 되어서 자기 친구 집에 이제 이 중도에 놀러 왔죠. 근데 걔 밥그릇을 보니까 걔가 아주 막 음식을 잘 먹고 있어요. 근데 걔 밥그릇 보니까는 뭔가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여보게 친구, 저 걔가 먹고 있는 저 밥그릇 나 좀 주게. 그래서 얻어왔어요. 얻어와서 집에 가져와서 깨끗이 씻어서 딱 놓아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밥그릇이에요. 걔 밥그릇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자세히 보니까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게 실제 그 밥그릇입니다. 개밥그릇. 그래서 목포시 문화재청, 그때가 1970년 초반인가 됐을 거예요. 문화재청에 감식을 의뢰하니까 세상에 이게 박물관 쪽으로 이제 감식을 이제 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그릇 한 개의 값이 서울의 강남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대치동.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 20채 값이에요. 요 그릇 하나가. 와, 이 그릇의 비밀이 뭐예요? 무역하다가 배가 이제 태풍을 만나서 일본으로 안 가고 이제 신안 쪽으로 밀려오다가 난파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안 앞바다 이제 그때 당시에 도자기 발굴 아셨죠? 예, 그때 막 있었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때. 그래서 이게 사실이에요. 섬마을 개밥그릇이 국보급 도자기라니 참말이요? 자, 그 이후로 바닷가에 그릇을 발견한 족족히 그 중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도자기를 대했을까요? 깨뜨렸을까요? 줍느라 난리였죠. 이 그릇 하나면 뭐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수십 채 값인데. 그래서 국립 이 박물관에 가면은 신안 아예 전시관이 또 따로 있을 만큼 수만 점의 그릇이 이제 발굴이 되었죠. 그래서 직접 잠수부에 들어가서 그릇을 이제 막 건져내고 발굴. 이게 신안 앞바다 도자기 이제 발견한 그 이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데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아파트 수백 채를 깨뜨린 거예요. 대치동 아파트를. 그걸 족족히 모아놨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것 오메가3 지방산 아마씨에도 많이 들어있지만은 어디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기름, 이 들깨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깨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아마씨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나라 생산이 아니고 이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보다 뭐를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안전한 식물성 소중하고 고귀한 그래서 들깨 뭐 같아요? 신안 앞바다 그 도자기 같아요. 정말 여러분 소중하고 귀중한 이 도자기도 이 들깨도 있지만 더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분을 만나고 투병하면 투병이 훨씬 쉬워요. 제가 30년째 지금 이 뉴스타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제 노트북 파일에 수천 명이 지금 회복된 그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걸 만나 정말 귀한 분이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실수의 문제, 잘못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이 소중한 것처럼 누구도 소중해요? 나도 소중하구나. 내가 얼만큼 소중합니까? 천하보다 더 소중해요. 바로 그 소중한 존재.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떤 존재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뭐예요? 자, 오른손 왼쪽 가슴에 올려봐요. 그리고 심장에게 말해줘봐요. 나는 보물이다. 옆 사람 만져보고 너도 보물이다.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보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귀한 거예요. 결국은 담는 것이 그 가치를 결정해요. 여기에 가장 천박한 그릇이 등장합니다. 그 그릇인데 이 질그릇은 그냥 가장 싼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 그릇에 꿀이 담기면은 무슨 그릇? 꿀단지. 금이 담기면은 금단지. 장이 담기면은 오줌이 담기면은 요강. 보배가 담기면 뭐예요? 보배단지. 신이 담기면은 신주단지. 그러니까 무엇이 담기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 같은 하찮은 존재일 수 있지만은 지난 과거의 나의 식생활, 나의 생활습관, 나의 삶의 스트레스, 과로했고 이런 거 미운 거 엉망이 내 인생의 그릇, 내 몸의 그릇에 담겨 있다면은 이제는 이것을 싹 치우고 뭐예요? 담아야 돼요. 뭘요? 깨끗한 식생활 습관, 깨끗한 생활 습관, 마음의 평안,
그렇죠? 충분히 휴식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인생의 그릇에 감사와 기쁨, 뭘 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담고 하루하루 투병하면은 여러분 낫지 못할 병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수! 예. 그래요? 예. 이미 나는 뭐예요? 사진 찍자 하면 쭈그레져서 무슨 사진을 찍 그거 보지 마시라고요. 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요.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뭐예요? 62살 먹은 서대두가 가장 하나님께는 뭐예요? 귀한 존재라고요. 그렇게 마음 먹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 또 실수도 해요. 또 쓸데없는 착각도 하고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내 인생인데 어떡합니까?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 내 이런 실수의 문제, 잘못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뉴스타트하며 투명하고 치명하고 살아서 반드시 회복될 거야. 그렇죠? 그러므로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말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하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내가 주님 안을 섬길래요.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아뢰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하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마음 편히 갖고 투병하셔서 또 치병하셔서 모두가 다 빠른 시일 내에 완쾌되시기를 잠깐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회복에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 아마시에 풍부하고 등푸른 생선에도 풍부하지만 가장 안전한 우리 바로 곁에 등잔 밑에 들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잘 섭취하여 우리의 몸의 면역력, 혈행의 원활함, 암 치유의 획기적인 현실이 우리의 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에 안고 각 방에 가서 잠잘 때에 우리의 몸에 담는 것이 나를 결정하듯이 가장 소중한 것 담았으니 이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주무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에